밖에서 보면 험악하고 욕짓거리 하지만 예. 마음을 열어보면 굉장히 여리고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으로 인해서 데리고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들도 자식이 변하니까 예. 뭐랄까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 꿈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스튜디오를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서 광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광주로 가시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들의 어려움은요, 이들을 따뜻하게 보지 못하는 시선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품은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프로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선생님, 저희도 기쁩니다. 선생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네. 소위 말하면 엇나간 친구들을 어느덧 707명을 품으셨잖아요. 네. 1992년에 1992년. 네,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제가 선생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선생님을 첫 담임으로 갔을 때 정말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갔는데 만나봤더니 학교를 오는 시간이 7시부터 해서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 아무데나 침을 뱉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데나 요구하고 정말 이 애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92년도에 제가 제 수업 들어갔다 쉬는 시간에 얼른 내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닦아주고 침 닦아주고 칠판 닦아주고 앉히고 수업 준비해주고 또 얼른 내 수업하고 와서 또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기를 3, 4, 5월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다 그냥 포기해버렸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너무나 억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요. 그 애들이 하도 도망가고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큰아이나 내 아내가 같이 자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녁에 그 애들 때문에 잠꼬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면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아니 좀 뱉지 좀 마. 이 말을 전형내 할 정도로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네네. 애들을 포기는 못 하겠고 애들은 안 되고 엇나가고 부모님들은 관심 없고 선생님들도 그냥 놔두고 그래서 2학기가 되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멍하게 있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92년 말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도저히 나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의 자격이 없다. 그만두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공학 박사 학위가 있어서 다른 대학교 어디 교수로 가려고 계속 트라이를 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네. 우리 집은 아까 말한 대로 10평짜리 아파트에다 아주 어렵게 사는 사골스방이었는데 네. 직장을 그만뒀으니 아내는 참 싫어하죠. 그렇겠죠. 그렇게 트라이를 해도 안 되자 마침 다시 시험을 봤더니 세상에 그 많은 학교 중에 또 그 학교를 발령이 또 나는 거예요. 아, 참 갈까 말까 망설였죠. 근데 할 수 없이 갔네요. 네.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도 비웃고 작년에 제가 담임했던 애들이 와서 선생님 안 한다겠잖아. 왜 왔어?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그 학교에 2학년을 맡았는데 작년 애들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93년도 3월, 4월, 5월 달 저는 눈을 감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6월 달에 예.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뭘까요? 아까 말했죠. 우리 10평짜리 아파트라고. 거기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막 누가 벨이 없는 아파트니까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어봤더니 8명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술 먹고 담배까지 핀 냄새가 확 나는데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내가 그랬더니 선생님 반이잖아요. 반도 모르세요. 그래 근데 이 밤중에 왜 왔어? 놀러 왔대요. 어머. 그리고 밤중에 들어와서 수박을 이렇게 좀 썰어주니까 수박에 씨가 있잖아요. 예. 아무데나 막 뱉고 뛰어다니고 악을 쓰고 그 작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지구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얼마나 더웠겠어요. 6월 달이니까. 그렇겠죠. 저녁내 떠들고 안 자고 하더니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깨웠더니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갔죠. 그랬더니 내 아내가 이제 전화가 와요. 여보 1명 가고 7명 남았어.
2명하고 6명 남았어.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저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있어. 막 울어. 걱정 마세요. 내가 가서 깨울게요. 종례했어요. 가서 깨웠네요.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또 7명이 또 왔어. 왜 왔냐고 그랬더니 얘 데리러 왔대요. 다음날요? 응. 어. 가라 하겠더니 그날 저녁에 또 온 거예요.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계속 오는 거예요. 어머. 이게 왜 오냐 그랬더니 여기서 살고 싶대요. 이 좁은 방, 우리 식구 3명, 누구가 8명, 10평에서 어떻게 살겠냐. 그냥 여기 살면 안 되겠냐. 여기 살면 정말 내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다. 안 된다. 어떻게 사냐. 내 아내도 반대하고 나도 반대를 그럴 했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애들 뜻대로 방학하기 전까지 1달 반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살겠다. 좋다. 그리고 데리고 살았네요. 예. 그 더운 여름날 6월달, 7월 도시락을 8개를 싸야 돼요. 그 다음에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세탁기도 없는데 옷을 갖다가 버려놓고 하면 내 아내가 손빨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6월달을 한 달을 데리고 살았네요. 예. 7월달 기말고사를 봐요. 예. 근데 그 학교는 애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시험 문제 힌트를 많이 줘요. 근데 얘들이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우리 공부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얘들 구구단도 못 외운 애들이에요. 공부할 수 있겠냐 해본대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네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여름방학식을 하는데 성적 발표를 하는데 한 반이 50명이에요. 예. 그때 2학년이 13개 반이거든요. 650명 중에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에서 나온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얘들이 힌트를 줄 걸 갖고 열심히 했던 모양이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한테 1등부터 7등에게 80만 원씩 장학금을 준 거예요. 장학금이 나왔어요. 예, 저는 그 당시에 월급이 70만 원이니까 굉장히 나왔네요. 7, 8은 56, 한 달 월급치가 나온 거죠. 어머. 560만 원을 우리 방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학금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에도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살게 됐죠. 예. 그런데 이 애들이 방학 동안에 새벽 4시면 없어져요. 어디를 가는 거 봤더니 점심 때 돌아와. 또 밥을 먹고 새벽까지 안 와. 일주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너희들은 뭐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대학을 간대요. 어디 와. 대학을?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네. 거기를 어떻게 갈 건데? 선생님 여기 학교 내신 입학 특자 전형을 봐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잖아. 내신 성적 7% 이내인잖아. 우리 지금 1%잖아. 제일 밑에 봐봐.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이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70만 원을 받아. 장학금 80만 원을 하나도 안 썼어. 150만 원을 가지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우리 학원 다녀. 기능사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꿈이 생긴 거네요, 선생님. 꿈이 생긴 거죠. 이거다. 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잘못한다고 계속 비교하고 네. 나무래기만 했는데 네네. 이게 아니다. 이 애들을 데리고 살면 그리고 얘들이 자긍심만 갖게 되면 얘들이 작은 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 해보자. 그 작은 아파트에 데리고 살았더니 누가 투서를 하는 거예요. 고액 과외를 한다고. 고액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 집 사골세 비용하고 똑같은 비용을 가진 그 집이 거기 학교로부터 10km 떨어진 그 산 밑에 예. 큰 4,000평의 감나무 농장 속에 거기에 30몇 평의 그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 창고를 개조하셨어요? 개조했어요. 어. 신문지로 도배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장판지는 가서 어디서 얻으다가 막 해가지고 93년부터 4년부터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0년 동안 제가 거기서 10년 동안 사셨어요? 네,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8명인 친구들이 해마다 달라져서 707명이나 된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러면 그 707명을 하루에 다 데리고 살았느냐? 한 번에. 그럴 수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정원이 8명이에요. 그러니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데리고 산 집에서 아침에 깨워서 밥 먹여서 도시락 싸가지고 4명을 태워가지고 제가 빨간 프라이드 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얼른 10km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학교 또 데려다 4명을 주고. 예, 또 얼른 데리고 갔다가 타고 가려면 8명 이상 못 데리고 맥시. 살아요. 또 그 학교 그 수업 끝나면 4명 또 내리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죠. 예. 근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707명이 된 거예요. 어느새 세어보니까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 난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주구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나보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들 추천.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그래서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아이들이 그 707명인데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러니까요. 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이에요. 선생님 제가 사실 네. 이 책을 보고 선생님 뭐 강연도 많이 하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 책을 보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이 실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멀리 광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족분들도 이 보통 일은 아닌데 이걸 감당하셨던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제 아내는 처음에 발발이 뛰었어요. 어떻게 데리고 사냐고. 예, 이렇게 장성한 양말 애들을.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 욕짓거리, 도시락 싸주고 빨래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 도망 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내가 그 애들을 좋아하더라고. 나보다 더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순수하대요. 복선이 깔려 있지 않대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네네. 자긍심을 갖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순수한 애들이 돼요. 의리가 있고. 그래서 내 아내가 더 그 애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혼자 감당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선생님 월급으로.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월급으로 그 8명을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까 감나무 농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닭도 키우고 오리도 와.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그러면서 그 애들과 함께 그 경비를 댔죠. 그래서 달걀 팔기, 토끼 키워서 팔기, 토끼를 키워가지고 얘들이 키우잖아요. 수백 마리가 돼요. 번식력이 와. 하니까. 근데 이 키운 토끼를 팔러 가잖아요. 그리고 팔리면 얘들이 울더라니까요. 정이 들어서. 정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이 있는 친구들이구나. 밖에서 보면 험악하고 욕짓거리 하지만 예. 마음을 열어보면 굉장히 여리고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으로 인해서 데리고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들도 자식이 변하니까 예. 뭐랄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사는 곳을 부모님들 늘 와서 격려도 보시고요. 해주시고 맨 처음에는 너무 방황하고 이러니까 놔뒀던 마음속에서는 그렇죠. 단념한 포기해버린 친구였는데 아이들이었죠. 포기한 친구였는데 점점 변하는 걸 보고 부모님도 희망을 갖고 그렇죠. 아이들도 희망을 가진 거네요. 꿈이 생기니까 꿈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을 가져라. 큰 목표를 정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생기니까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자긍심이 생기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네네. 미래가 보이니까 계획이 생기는 거고 계획이 생기니까 추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하게 되는데 부모들이 같이 도와주니까 얘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어떤 자긍심이나 칭찬을 못 받았던 들어보면 반적이 친구들이었을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죠. 그죠? 네, 근데 자기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이 와. 든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 친구들을 보면서 물론 저마다의 사연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친구들이 방황한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가정 중에서도 누구 부모였어요. 부모, 부모 중에서도 누구였어요? 딸은 아빠. 딸은 아빠예요? 그다음에 아들은 아들은 엄마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 공부는 안 했는데 대부분 그 갈등이 갈등이었어요. 선생님 이 707명 중에서 네. 혹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례 네.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례 있으실까요? 그 아침마당에서 나왔고 새롭게 왔었어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애들을 데리고 사는데 한 아이가 말을 안 해요. 3주 동안. 이 말을. 그리고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해. 또 어느 날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토끼를 방송에서는 조금 무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눈을 못 뜨게 만들어 버리고 어머. 막 너무나 잔인하게 군 아이가 있었어요. 나도 무서웠고 그 아이가.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아이가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곳은 아주 캄캄한 들판이에요. 그 집이. 그 밤중에 아무도 없어진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있는 애들한테 물었지. 야, 그 아이 어디 갔어? 이게 선생님 놔두세요. 그 또라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욕을 해? 그냥 그놈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고요. 정상이 아니다니까요. 그리고 토끼 그렇게 죽였잖아요. 냅두세요. 막 찾아봤더니 세상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가에 그 비를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수야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막 쳐다보고 가세요. 가시라고요. 비 맞지 말고 가자. 아 가라고요. 귀찮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비를 맞고 내가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니까 이가 다다다다 막 떨리는 거예요. 예. 지도 떨리고 가자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앉았어. 왜 그래? 그랬더니 쌤 난 너무 힘들고 자기 집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니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어. 그다음에 자기 누나는 유흥시장에 다녀.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죠. 괜찮다.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날 중에 잠이 들었는데 애들하고 같이 잠을 자죠. 내 목이 그렇게 막 아픈 거예요. 봤더니 내 목을 조르잖아요. 죽인다고. 금방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하고 나왔는데 잠이 드는데 목이 아파서 봤더니 그래서 내가 야야 목 조르지 말라고 막 내가 막 이랬죠. 조르지 말라고 그랬더니 걔가 목을 풀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왜 그러냐? 왜 나를 죽이려고 했냐 했더니 자기는 살 자신이 없는데 잘할 자신이 없는데 선생님이 자꾸 잘할 수 있다고 하니 그냥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고 배신할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편하게 나가겠대요. 참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오지했으면 저럴까. 그리고 그 아이가 한 3주 정도 방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3주 지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30만 원만 주래요. 이게 어디다 쓸 건데 묻지 말고 주래요. 그래서 30만 원을 줬더니 강주 충장서림에 가서 책을 한 보따리를 사왔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애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하는 아이예요. 그 정도로. 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예. 근데 고등학교 입시 수능 공부할 책을 사고 온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악을 쓰고 공부가 안 되니까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를 정도로 공부를 해요. 공부가 안 되니까 악을 쓰고 돌아다니고 기초가 안 되는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6개월을 공부하더니 예.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난 거예요. 아 정말요? 오직 공부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되네요, 선생님. 되지요. 머리는 있었던 애인가 봐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애가 졸업을 하고 해군 사관학교로 간대요.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셨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견뎌내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얼마나 희생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예. 말이 그렇지 700이 다 말썽을 부렸다고 말하면 돼요. 하나도 말썽 안 부리는 애는 없어요. 학교 맨날 가셨던 거 아니에요? 불려 가셨던 거? 어느 정도냐면 밤에 이제 밥을 해서 먹이잖아요. 네. 밥을 해서 먹이면 밤에 없어져요. 예.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어디 일곡지구래요. 그래서 막 살가고 가면은 거기 아니지롱 시내지롱 어머. 이렇게 나를 놀리고 다니고 또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치고 또 남 때리고 교도소 가서 살려달라고 또 제가 빌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네, 그 친구들이죠. 선생님 뵈니까 천상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되신 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사연부터 좀 알려주시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여기까지 다리가 하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장애인이 되니까 학교를 못 다니게 예. 선생님은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서당을 아버지가 만들어서 고흥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무료로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어요. 근데 주산하고 한문을 가르쳤죠. 근데 나는 학교 가기 전에 주산하고 한문을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주 주산을 잘 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시절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어요. 이유도 없이 발로 차고 때리고 주산을 뺏어가지고 제 얼굴을 쳐서 얼굴에가 주산알이 박힐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했네요. 우리 집이 아까 말했죠. 산속에 있다고. 그래서 피가 질질 흘리면서 산속으로 넘어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발을 짚고 그 선생님한테 항의하러 가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나이 49. 제 초등학교 때. 우리 형제간들이 사남 4년대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험한 일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선생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죠. 너무나 힘들었죠.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지도 못할 정도 전교 1등짜리가 대학은커녕 중학교도 가지 못할 형편이었죠. 이 매혈을 피를 빨아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녔고 고통스럽게 컸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죠.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스님이 돼서 3년간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선생님이 되었지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선생님이 될 때 그랬어요. 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 비탈에 선 아이들, 남들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을 내가 꼭 안아주고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서 정말 더 나은 집안의 아이들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게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는 게 제 마음속에 배어 있었나 봐요.
그게 선생님 뼛속같이 남아 남아 있었나 있었나 봐요. 이번에 선생님 사실 저 명퇴를 합니다. 네, 그러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퇴임은 1년이 남았네요. 남으셨죠. 왜 제가 명퇴를 하게 됐냐면요. 장학사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폭력 지수, 아, 성폭력 지수, 자살 지수, 행복도 지수 어느 하나 높아진 게 없어. 없죠. 예.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